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BMW iX1입니다. iX1이라면은 사실 잘 와닿지 않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실 텐데, X1은 다들 아시죠? X1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전기차 버전 iX1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이 X1이란 이름 좀 억울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차 같은데요, 실제로 크기를 보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차 크기, 이 투싼이라든지 스포티지보다 오히려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넉넉한 공간, 그리고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너무 좋은데? 이 정숙함 봐. 나갈 때 느낌, 요이씨. 이 차 외관에서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러운데요, 일단 아쉬운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니, 이건 좀 많이 아쉽지 않나? 바퀴가 아쉬워요. 휠이 찌그러진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 그리고 타이어는 넥센이야. 수입차 중에 넥센단 수입차는 처음 봤습니다. BMW의 넥센이라니. 휠 디자인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물론 이 휠이 전부는 아닙니다. BMW X1에 있는 휠은 이거보다 훨씬 나아요. X1 M팩에 있는 휠은 또 예뻐요. 근데 이거는 왜, 이건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좋게 생각이 안 되는 그런 휠인데요.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iX1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에 파란색 액센트를 넣게 돼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빠져서 들어와 있는데 저는 괜찮아 보이네요. 굳이 전기차라고 티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조금 다른 건 이 테두리에 이렇게 파란색 띠가 있는 거, 그리고 휠에도 가장자리에 파란색 띠가 있는 거, 그리고 이 번호판, 이런 것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굳이 전기차로 티를 낼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 외관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BMW다워요? BMW다운, 약간 센 척하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다. 물론 차 크기가 조금 작기 때문에 BMW라고는 하지만 BMW의 그 특유의 터프함, 이런 것들보다는 작은데 터프한 척하는 그런 좀 귀여운 모습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미니같이 좀 앙증맞은 그런 느낌마저 든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기본적으로 이 차의 외관을 보면 X3하고 굉장히 닮았습니다. 특히 윈도우 라인을 보면 이거 X3인가? 하고 착각하게끔 생긴, X3를 그대로 스케일을 줄여놓은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굉장히 멋지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가까이 다가가면 X3인데 좀 작네, 이런 느낌이 드는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게 눈에 띄더라고요. 요즘 공기역학을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도어 핸들을 자꾸 안에 집어넣는 이런 기능들을 많이 적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도어가 찡 하고 들어가고 가까이 가면 찡 하고 나오고, 이러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근데 멋있긴 한데 그렇게 했을 때 위험 요소도 하나 증가되죠. 만약에 자동차의 배터리가 다 방전되거나, 만약에 자동차가 정기적인 고장을 일으키면 문에 손잡이가 안 나오면 문을 어떻게 열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는, BMW 같은 경우는 손잡이가 숨겨지는 기능을 별도로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경우는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럼에도 공기역학적으로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 없이 이렇게 처리를 했고, 당겨서 열 수 있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 뭐 굳이 그걸 숨겨? 그럴 필요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손잡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옆에 클래딩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실제 클래딩이라기보다는 그냥 하이글로시로 차체를 검정색으로 더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요소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의 테일램프의 디자인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입체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램프의 빛의 질감은 다른 BMW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좋진 않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BMW 다른 차들은 더 좋아. 그러니까 BMW의 요즘 3시리즈나 5시리즈의 테일램프를 보면 이건 뭐 너무 완벽합니다, 이거 이상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아마 좀 힘든 것 같은데, 근데 이 차의 테일램프는 그 정도는 아니고 이 안에 램프가 조금 이렇게 좀 보여요. 뭐 3시리즈나 5시리즈 같은 경우는 LED 자체를 바깥면에 최대한 가깝게 붙여서 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밝기가 바뀌지 않아요. 그 정도로 하는 메이커는 별로 없죠. 우리나라 메이커를 포함해서 많은 메이커들이 약간 이렇게 기울여서 보면 색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이 차도 마찬가지로 딱 정면에서 봤을 땐 괜찮은데 약간 기울여서 보면 좀 어두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색이 균일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죠. 어쨌든
나쁘진 않다. 보편적인 수준이다. 자, 깜빡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손잡이의 위치도 이렇게 굽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똑바로 서서 손을 뻗어서 이렇게 여는 게 바로 BMW의 힘이죠. 이런 것들 중요하다니까요. 자, 트렁크를 열었을 때 굉장히 넉넉한 트렁크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히 골프백 같은 거 2개 정도를 쉽게 실을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별건 아니지만 쇼핑백 거리를 4개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게 뭐 별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쇼핑백 거리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저희 막 물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약간이라도 이렇게 걸어 놓으면 훨씬 안 흔들리고 훨씬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걸어 놓으면 훨씬 낫습니다. 안 걸어 놓는 걸 비해서. 안 그러면 쏟아져서 그 안에 있는 게 두루루루 굴러다니겠죠.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약간의 히든 스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다지 크진 않은데 전기차 이동식 충전기 정도를 싣기에는 딱 좋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BMW답게 모든 것들이 단단하고 뭔가 잘 짜여져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프리미엄 메이커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4대 2대4로 폴딩이 됩니다. 4대 2대4 폴딩 되면은 훨씬 편해요. 여기다가 스키, 스노보드 같은 거 실을 수 있고, 이케아 갔을 때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실을 때 훨씬 편합니다. 여기다 그냥 실으면 돼요. 입구가 정말 큰 차입니다. 사실 BMW의 이런 인테리어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 저는 BMW를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짱짱하다는 표현을 해요. 짱짱한 느낌 들지 않아요? 이태리나 영국 메이커는 약간 화려하면서 뭔가 좀 덤벙대는 게 있다면 BMW는 그다지 화려하진 않아요. 화려하진 않은데 뭔가 만듦새가 짱짱하게 단단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 프리미엄은 프리미엄인데 신뢰감을 주는 방향이 프리미엄. 그게 BMW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트도 그래요. 시트에 별 꾸밈이 없습니다. 틸팅이 여기 지금 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탄탄한 느낌이 드는 그런 시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우, 뒷좌석 앉았을 때 뒷좌석 공간도 괜찮아요. 파노라믹 선루프를 갖고 있네요. 굉장히 시원해 보이고, 파노라믹 선루프가 끝나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정도에서 끝나는 차들이 대부분이죠. 이렇게 내가 봤을 때 내 앞쪽에서 끝나는 게 보이는 거지. 근데 이 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뒷좌석에 있는 사람 머리 위까지를 열어줘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리창이 끝까지 펼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개방감. 여기 있는 게 불과 몇 센치지만 이게 몇 센치의 개방감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무한히 개방감이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폭은 조금 좁은 느낌이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파노라믹 선루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뒤에 앉았을 때 굉장히 기분 좋은 뒷좌석이네요. 그런데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이 가죽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질감, 탄탄한 느낌이 드는 그런 가죽입니다. 실제로 뭐 인조 가죽이겠죠? 천연 가죽에 비해서 약간 싼 티 나요. 약간 싼 티 나는데 그래도 이 컬러라든지 이 완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싸구려라는 느낌은 들지 않고 천연 가죽은 아니네, 이런 느낌 정도. 그것도 뭐 잘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느낄 정도의 그런 실내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 앉았을 때 등받이가 상당히 누워 있고요. 등받이를 좀 세울 수도 있는데요. 등받이를 세우는 건 끈으로 잡아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끈으로 당기는 건 조금 고급스럽게 느껴지진 않네요. 자, 이렇게 앉았을 때 조금 세운 게 난데, 이거는 약간 휴식할 때, 뒤에서 잘 때, 이럴 때는 뒤로 기울일만 하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앉는 게 더 편하네. 이게 불편해 보이는데요. 불편해 보여요? 뒷좌석에서 눈에 띄는 게 하만 카돈이라는 글씨가 눈에 띄네요. 이중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있어요. 저는 굉장히 눈에 띄는 게 또 손잡이에요. 손잡이 윗부분에 램프가 있어서 이게 밤늦은 시간에도 손잡이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불을 항상 비춰주는데 앰비언트 라이트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앰비언트 라이트를 어디다가 장착할 거냐? 폰만 내기 위해서 앰비언트 라이트를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처럼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기능적으로도 큰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의 이런 라이팅 시스템도 있네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이 BMW 가 특유의 이런 손잡이를 만졌을 때 이 손잡이의 감촉이 진짜 금속을 만지는 것 같은 그런 감촉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건 BMW가 옛날부터 한 20년 전부터 하고 있는 일인데 진짜 금속 같은데 금속이 아닙니다. 코팅을 굉장히 잘해서 너무 금속 같고, 그리고 이 스프링의 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짱짱한 느낌이 들게 하는 거, 그게 BMW가 굉장히 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손잡이도 너무 금속 같잖아. 그냥 철제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잖아요. 그리고 뒷좌석에 에어벤트 당연히 제공되고 있고요. 이건 BMW가 예로부터 사용하고 있는 에어벤트 형태인데 여기에 온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USB-C 2개가 제공되고 있네요. 자, 이제 앞좌석으로 넘어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인테리어, 이야,
전기차 중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인데, 전기차가 가진 장점들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장점이고 뭐고 간에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비싸잖아요. 어느 정도 비싸냐?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같은 차를 전기차로 바꾼 차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G80 같은 경우 G80 있고 G80 전기차 있고, GV70 같은 경우에 GV70 있고 GV70 전기차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데 전기차로 전환하면 보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전기차 배터리와 전기차 모터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다 사와야 돼요. 배터리도 그만큼 비싸고요. 그래서 전기차는 가격이 높다, 이게 당연한 상식처럼 되어 있는데, 이 차는 X1에 비해서 불과 1,000만 원 비쌉니다. 그러면 왜 X1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냥 배터리 조금 넣어주고 그냥 전기차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니 같은 경우는 주행 가는 거리가 150km? 아니 150km 가는 전기차면 뭐 한 1,000만 원 차이 당연하지, 그럴 수 있지만 이 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터리도 60kW가 넘는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상당한 배터리를 싣고서 1,000만 원 밖에 차이 안 나. 그럼 배터리 가격도 안 나오는 거예요. X1 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런 생각이 살짝 들고요. 이 차 주행하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 이거 내비게이션 보세요. 화살표가 공중에 떠 있는 기분을 느끼게 해줘요. AR 형태로 위치를 설명해 주고 있죠. 어떤 경우에 이 AR이 필요하냐면, 내가 정확하게 나가야 되는 길이 어딘지를 그래픽으로는 보여줬는데 실제 이 환경에서는 그 길이 어딘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알려줘야 되는 거죠. 저 길을 보여주면서 요 길로 네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 차는 그 정도까지의 AR은 아닙니다. 근데 내비게이션 AR이 메르세데스도 있고 뭐 제네시스도 있고 한데, 제네시스의 AR은 조금 그래,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이 차의 AR도 지금 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위치를 제대로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어떤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화려한 거에 대해서 크게 아쉽다고 느껴지진 않네요. 제네시스는 차선 전체를 칠해준다, 이 자체는 재미있는데 그게 인식이 더 쉽게 하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은 있었어요. 저는 이 차의 AR이 조금 더 마음에 드네요. 반복된 차선 이탈을 한다고 경고를 하네요. 이럴 때는 크루즈 컨트롤을 켜면 되죠. 180까지 올릴 수 있네요. 앞차와의 거리 알아서 유지해주고, 그리고 차선을 유지해줍니다. 차로를 벗어나지 않아요. 내 손을 뗐는데 계속 이렇게 해준다고? 여기 불이 깜빡거리네요. 이래도 안 잡으면 어쩔 건데, 네가 어쩔 건데. 아유, 경고. 즉시 직접 주행하십시오. 빨간불까지 들어왔어요. 우리가 현대기아차를 타면서 가장 짜증나는 건 뭐였어요? 어댑티브 크루즈. 난 잡고 있는데 계속 잡으라고 하잖아요. 경고가 너무 많이 와서 너무 짜증나. 계속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 편리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불편한가,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BMW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BMW는 굉장히 초기부터 이 핸들에 센서를 장착했어요. 그래서 이 핸들을 잡고 있으면 잡고 있는데 잡으세요 라는 말이 뜨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핸들에 센서를 넣는 기능이 야 그거 필요 없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대차도 제네시스 G90에 이런 걸 넣는 걸 보면 이게 좀 더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센서가 있는 경우가 훨씬 편하다. 최첨단의 자동차에 탄 느낌이 두루두루 듭니다. 일단 굉장히 디스플레이가 크잖아요. 계기판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계기판 내비게이션 디자인을 상당히 잘했어요. 어떤 식으로 잘했냐? 예쁘게 잘했냐? 물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잘 보이게 잘했습니다.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다 라는 걸 보여주는 그 노하우를 가진 자동차 메이커의 그런 본때를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 같아요. 일단 내비게이션 자체는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서 내비게이션이 잘 안 보인다거나 이런 경우 결코 없고요. 계기판이 전 제일 인상적인데요. 요즘 현대차를 보면서 계기판이 너무 불편해요, 너무 핸들에 가려져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현대차의 어댑티브 크루즈 같은 그런 중요한 정보, 이제 HDA가 작동돼요 하는 중요한 정보는 어디 있냐면 이 위에 있습니다. 핸들에 딱 가려지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핸들에 가려지는 정보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정보가 핸들 안에 들어있어요. 생각해보면 디스플레이의 위치나 거리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차보다 훨씬 멀거든요. 손을 뻗었을 때 간신히 닿는 정도의 거리. 그러면 내비게이션의 가장자리가 손에 안 닿잖아요 라고 생각할 텐데, 내비게이션은 또 이렇게 살짝 커브들을 만들어놔서 손에 잘 닿는 위치에 있고요. 물론 조금 멀긴 합니다만, 계기판 같은 경우에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데다가, 그리고 거리가 되면 이 초점도 먼 곳에 맺히기 때문에 눈의 피로도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계기판의 위치 조금 낮췄어요. 어차피 HUD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계기판 안에 그래픽도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이 가장자리는 정보로 쓰지 않도록 일부러 깎아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안쪽만 정보를 쓰도록.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속도잖아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어댑티브 크루즈가 작동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 속도랑 어댑티브 크루즈 작동 유무를 한가운데다 넣어놨습니다. 이건 핸들을 아무리 어떤 수로 옮겨도 가려질 수가 없는 가장 중앙 부위에 딱 놓은 거예요. 정말 고려를 많이 해서 만든 디자인이고 레이아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칭찬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계기판은 또 칭찬할 만한 요소가 많이 있는데 레이아웃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더 예쁘죠? 더 심플하고. 이 자체도 예쁩니다. 심플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현대가 요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심플한 거잖아요. 이건 심플하면서 예쁘잖아. 이렇게 만들란 얘기지. 파워포인트로 동그라미 2개 그린 거 그게 심플이 아니잖아요.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라면 이 계기판 디자인만 봐도 나는 이 차를 사고 싶어져.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을 정도. 그 정도의 계기판 디자인을 해주고 있어요. 마이 모드를 한번 해볼까요? 모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렇지, 익스프레시브. 이런 또 다른 소리. 브레이크 할 때도 소리가 나요. 가속할 때만 나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 할 때도 이런 느낌. 이것이 바로 한스 짐머의 힘인가 라고 느끼게 하는 그런 사운드죠. 근데 BMW 전기차들을 타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소리가 약간 더 서스테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밟고서 발을 딱 떼면 쭉 끊기니까 이게 운전을 너무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진짜 연주 같잖아요. 근데 이게 뚝 이러니까 이게 조금 뭐 다 이유가 있겠죠. 익스프레시브 모드를 들어갔더니 마사지를 기본으로 해줍니다. 등받이를 지금 이렇게 눌러주는 마사지를 해주는데 조수석에도 이런 마사지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뭔가 자꾸 i7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만 그러나? i7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 느낌이 있어서 이 정도면은 꽤 비싸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차 가격은 6,600만원부터 시작해서 6,900만원까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착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지간한 전기차 다 6천만원대거든요. 저희 회사 EV6도 6천만원대예요. 생각해보면 싼데? 뭐 이런 생각이. 그렇잖아요. 아니 되게 고급스러운데? 이 시트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컬러를 갖고 있고요. iX1이라는 숫자가 주는 크기 감각, 그게 왜곡될 면이 있어요. 1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으면 무슨 캐스퍼 같은 차?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의 크기는 투싼만 합니다. 아니 BMW가 약간 숫자를 너무 작게 가져가는 면이 있어요. iX3만 해도, 그러니까 X3만 해도 투싼보다 오히려 큰 차거든요. 그건 또 산타페까지 노려볼 수 있는 자동차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 보면 이 차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이름입니다. iX1이라니. 이 차를 3라고 팔고 3를 5라고 팔고 X5는 7이라고 팔고 X7은 9라고 팔고 그럼 X8은 한 X11 정도로 팔면 안 됐을까? 그 정도 해줘도 되잖아. 깜짝이야. 천인 공로할 얘기를 했나 봅니다. 오, 이 멋있는 거 봐. 멋있다. 오, 씨. 야, 이렇게 보여준다. 야. 피부한 앵글로 보여주네. 이게 대각선이면은 측면으로 카메라를 보여주고 이게 딱 앞에 범퍼랑 가까워지는 상황이면 범퍼와의 거리를 보기 위해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앵글로 바뀌어져요. 자동차 중계 같은 걸 보는 것 같습니다. 중계할 때 중계 카메라가 여길 보여줬다 여길 보여줬다, 마치 축구 경기나 이런 레이스 같은 거에 경기 중계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액티브해서 정신없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같이 젊은 사람들은 좋아할 만한 그런 인터페이스인 것 같습니다. 자, 가속방 히터 한번 넘어 보겠습니다. 어떤지 보죠. 아이고. 이게 확실히 SUV인데도 바퀴가 상대적으로 좀 작고 그리고 차체는 좀 단단해요. 전기차다 보니까 조금 더 단단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해서 이 과속방 히터를 넘을 때 스프링이 좀 단단하게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전기차는 왜 이렇게 딱딱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딱딱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같은 스프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프링이 부드러우면 스프링이 눌리잖아. 무거운 차에 스프링이 눌리지 않게 하려면 결국에 스프링을 단단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스프링이 단단해지면 어떻게 돼요? 승차감이 나빠지죠. 그러니까 트럭 같은 걸 타면 승차감이 나쁜 거예요. 큰 트럭, 정말 막 40톤을 실을 수 있는 이런 트럭들 보면 트럭에 운전석에 서스펜션을 넣죠. 그리고 캐빈룸만 별도로 움직이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짐이 실릴 만큼 스프링을 단단한 걸 쓰면 승객이 너무 딱딱해서 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전기차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전기차는 그 단단해진 스프링을 그대로 운전자가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들의 대부분이 스포츠 성향을 강조하는 건 그런 이유입니다. 이 차도 그런 식으로 좀 차가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전기차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바퀴 직경이 조금 큰 것도 의미가 있어요. 휠하우스 자체를 크게 뽑고 이 바퀴 자체가 좀 커지면 승차감이 상대적으로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상대적으로 바퀴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 승차감이 조금 더 단단하게 느껴진다, 노면의 잔충격이 많이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네요. 이야, 너무 잘 달리는데? 너무 잘 달리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이 느낌을 굉장히 샤프하게 가져왔어요. 딱 핸들을 돌렸을 때 이렇게 약간 말려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실제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파고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 느낌이 딱 BMW의 내연기관차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이것도 신기한 지점이네요. 저희 EV6 타잖아요. EV6하고 이 차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출력이 EV6는 320마력이에요. 무게도 EV6가 1900kg 정도? 이 나가는 느낌이 이 차가 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iX1이 느낌상으로는 더 잘 나가는 느낌을 주네요. 가속할 때 느낌 왠지 모르겠는데 훨씬 더 가뿐한 느낌이 들고, 핸들링도 훨씬 더 샤프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차가 훨씬 부드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EV6 같으면 너무 기본적인 느낌을 준다, 그런 것들이 주행 감각에서 좀 아쉬운 점이었다면 이 차는 확실히 고급진, 그런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주는 게 특징이네요. 사실 이 차만 그런 게 아니고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이 전기차를 만들 때 추구하는 방향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EQA를 처음 탔을 때 EQA가 그렇게 뛰어난 자동차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승차감이랑 부드러운 면을 놓고 봤을 때는 경쟁 국산차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매끄러운 주행감, 이런 것들은 칭찬할 만합니다. 너무 잘 만들어졌네요. 좋은데요? 되게 좋죠. 네. 이 안이 굉장히 방음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타이트한 소리를 탁탁 전혀 울림 없이, 울려서 압는 것 없이 딱딱 때려주는 그런 소리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좋게 느껴져요. 이 공간을 어떻게 이렇게 방음을 잘했노? 이게 이중접합 유리도 아니거든요. 이중접합 필요 없네. 굳이 이중접합 할 필요가 없구만요. 타이어 구르는 소리도 제가 넥센을 너무 우습게 봤나봐요. 타이어 구르는 소리도 이렇게 잘 억제했네요. 수납 공간은 사실 좀 작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아래쪽으로 수납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른 차보다 오히려 수납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수납을 했으면 거길 반드시 덮는 디자인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차처럼 이렇게 실용적인 자동차는 덮지 않고 그냥 오픈해서 오히려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되고 자주 사용되도록 이렇게 오픈하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패밀리용 SUV로 손색 없는 인테리어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 iX1을 시승해 봤는데요. 사실 iX1 하면 처음엔 우려도 많았습니다.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너무 저렴해. 그리고 원이잖아. 너무 작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도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이 BMW가 가진 그 느낌, 이런 것들을 잘 이어받은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BMW 같은 프리미엄 메이커들은 T 시리즈가 갖고 있는 그런 뛰어난 인터페이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 차로 그대로 이어받도록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니까 고급 소프트웨어 넣어주는 거, 그게 뭐 대수야 라면서 모든 차들이 그 우수한 혜택을 이어받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iX1 기대보다 더 훌륭한 자동차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주차장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갔어? 지하주차장 갔더니 막혀있어서 도로 빠져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버튼 누르면 됩니다. 알아서 후진기어 체결하고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세요. 내가 지금 온 거 그대로 뒤로 갑니다. 내가 주차장에 내가 잘못 들어왔구만 할 때 이렇게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근데 되게 신기하죠? 이런 것들 굉장히 재밌게 아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줍니다.